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이제 변화가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죠. 뭐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를 들어라. 아침에는 또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수님은 이제 자유스럽게 자고 자유스럽게 일어나신다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낮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낮잠을 자는 건 또 이제 능력도 이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네, 낮잠이 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낮잠이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낮잠이 창의력이나 기억력, 효율성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이제 어떤 지역에 가든지 지역에 살 때 일출과 일몰의 일주기 리듬을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간 여행 이제 먼데 여행 가면은 우리 몸이 이게 그쪽에 이제 이제 동기화되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 일을 미루는 버릇.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는 제이크 에버츠라는 사람, 이제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하라, 뭐 이렇게 하는 엄격한 이제 방침을 세웠다고 하고 있고요. 마크 트웨인도 뭐 개구리 먹기라는 그러니까는 싫은 것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많이 미루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모두 이제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은 미루기 습관의 먼저 권위자인데 인간은 실망에 대한 내성이 낮다는 거죠. 이제 어떤 실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어떤 과제를 시행하고 어떤 일을 추구할지 결정할 때마다 어떤 큰 보람보다는 제일 하기 쉬운 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은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실망에 대한 낮은 내성은 어떤 신경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이제 변연계, 이제 쾌락이나 어떤 그런 걸 담당하는 변연계,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 집중과 관련된 것, 이것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는 도파민이 어떻게 이제 분비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용이 다른데, 뭐 도파민이 이제 변연계 쪽이냐, 작용하느냐, 뭐 전전두엽 피질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집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미루기는 자신감이나 과제의 가치가 크면은 미루기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 과제가 이제 완수하기 어렵거나 시간이나 또 주의가 산만하거나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지연이라는 걸 하나 이제 포함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은 늘어나거나 커지면은 이제 미루기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감은 이제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이제 안정된 고정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성과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자신감이 더 쌓일 수 있고 꺾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인데 자신감을 이제 키우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 있는 척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약간 이제 좀 거짓으로 이게 하는 건지 그냥 어려워도 그냥 나서서 한다는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신 있는 척을 하면은 이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시간 만들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입에 대해서 다 이제 아시지만은 창조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은 이제 시간을 정리하는데 한 가지 목표가 이제 어떤 창의력을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요. 어떤 이제 활동이나 일에서 행복하게 몰입하면은 어떤 시간이 흐른 거나 뭐 걱정거리가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몰입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슬로우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절정 경험이라고 했고, 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 뭐 책도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저기 한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몰입은 행위와 의식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인데, 그 몰입 상태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산만함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이제 종종 이제 하면서 자괴적인 부정적인 판단이 없이 이제 자신의 수행 능력을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몰입 이 상태는 화학적으로도 조금 다른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특정한 이제 신경화학적 조합이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뭐 도파민 물질이나 뭐 아드레날린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있고요. 몰입 상태는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어떤 수양을 이제 선을 수양을 한다고 했나?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에 잠들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종소리, 이제 괴종소리죠. 이제 처음에는 그 종소리, 이제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는 그 시계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은 다음은요. 이제 창조적인 사람들은 몰입 상태를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어떤 극대화하는 거죠. 이제 스님이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은 계속 그 몰입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떤 생활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이제 가수 이제 스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수는 이제 공연 중에도 그 공연 간 곳에서도 개인 공간을 이제 어디나 이제 똑같이 공간의 가구 배치나 색깔이나 이게 똑같이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이 이제 몰입하는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쁜 사람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효율적인 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꼭 산만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창의적인 이제 시간 만들기에서 죄송합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무시하는 데 성공하려면 이제 주의가 산만한 걸 피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속이거나 손에 잡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이제 북돋아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제거를 시스템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외부적 산만함하고 내부적 산만함. 외부적 산만함은 이제 뭐 직장이나 가갖고서 빨리 해야 될 것을 빨리 미리 이제 정하고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메일을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어떻게 꺼둔다든지 어느 정도 하고 꺼둔다든지. 이게 뭐 이제 비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미리 다 해줄 수 있지만은 그거 없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중앙 관리자 모드로 집중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 산만함은 이제 3장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이제 실행한다든지 시간 관리 기법을 이제 주의를 끈 것을 모두 이제 외부화시키는 거죠. 적어두는 것. 전두엽에 외부화시키는 거였고요. 또 이제 휴식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 시에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특히 마감 시간이 어떤 이제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할 때 마감 시간이 닥쳐올 때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른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시스템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보류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면서 정신적 긴장감이 빚어내고 또 이제 그 일을 이제 빨리 이제 해치우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5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5분이 규칙을 따르라고 하는데 뭐 5분이든 어떤 규칙이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관리에서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는 뭐 시간이 이제 자신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죠. 주관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계산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계산해 보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계산이 나오면 이제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이 나오면은 의사 결정하는데 무척 이제 도움이 되고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면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되면은 하지 말라는 저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생의 시간을 위하여 이제 이 제목인데요. 우리가 늘 이제 잘 하는 말인데 이제 젊을 때는 시간이 이제 천천히 가고 나이 들면은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의 지각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이미 살아온 시간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가설이요. 그래서 한 살은 한 살의 1년, 그리고 한 살의 1년은 저기 전체죠. 그리고 40살의 1년은 40분의 1인 겁니다. 뭐 몇 함수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이제 30살이 넘으면은 30이나 뭐 어느 정도 넘으면은 이 반응 시간이나 인지 처리 속도 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신경 전달이 어떤 실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느려진 생각의 속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되는데 세상이 이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시간의 어떤 지각에 대해서 차이를 주는 거는 뭐냐면 주의와 정서적 기억의 차이라고 이제 예서도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이제 더 선호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제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것에 더 특별하게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그 인지과학자들도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자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배운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어서 더 많이 배우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는 작은 일에 이제 작은 것들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긍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저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이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요. 늙어가는.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이제 노화의 영향을 늦추는 한 가지 방법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우리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이제 한 번도 해보지는 않은 거겠지만 뭐 스피커도 제작해보고 뭐 그 앰프도 해보시고 그래서 교수님이 다 이는 거를 미리 알고서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기질도 어, 있지, 기질. 기질 예, 그래서 이거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책 읽기 전에 그냥 네. 몸에서 우러나니까 네. 계속 이거저것 해보는 그 습관이 옛날부터 이게 계속 저지르고. 독서도 그렇죠. 독서도 어떤 사람 보면은 한쪽 그 유의 책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여기 예전에는 소설만 읽었습니다. 저는 소설도 이제 한 종류만. 네. 근데 여기 창모공에 들어오면은
나 때문에도 그냥 별책을 다 보게 되고 네, 조금 아, 한자에도 어렵긴 없는 합니다. 경제학책을 저기 한 소장은 경제학책을 다 보잖아. 아, 저도 오늘 예술책 같이 봤는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의 속도는 되게 저도 가설이 있는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예. 제 가설은 뭐냐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의 비중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는 이 뇌세포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뭐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늦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이 기억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내 어떤 패턴, 내가 매일 어떤 반복되는 패턴들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세계에 무의식의 세계가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시간이 여기 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때 가보니 눈을 정신 차려보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집에 와서 자고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시간이 빨리 가게 만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비중이 그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생각나는 게, 저기, 지식의 양, 꼭 지식의 양이나 경험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예전에 이제 젊어서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 이제 배우고 뭐 그러면서 빨리 가는데 이제 지식의 양이 많이 이제 늘어났기 아니야. 자, 어렸을 때는 이제 천천히 가는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문득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기억의 그 양, 새로운 기억의 양이 결국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억의 양. 그게 우리 얼마 전에요. 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시간으로 계획하는 그 플래닝 그걸 많이 하는데 시간에 대한 정의를 뭘로 내리냐면 시간은 생각이냐 사실이냐. 음, 시간은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생각이지. 뭐 그래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량만큼 시간이 결정져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 그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는 시간은 그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엔트로피로. 엔트로피의 증가의 양이 시간이다. 아, 물리학자다. 그 그 근데 경희대 그 교수. 예, 맞아요. 음. 근데 이 시간이 이게 참 요즘 저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보시니까요. 인생이 패턴화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 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 시간이 생각인가 기억의 양이라 고민하고 기억의 있어요. 양이라고. 보통 예, 기억의 기억의 양. 예, 어렸을 기억의 양. 때는 기억을 할 게 많고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하니까 그 시간을 인식할 겨를이 별로 없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왜 예, 기억할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근데 나이 들어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인데 사람이 없을 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아니, 않았나요? 그거는 멈춰 있죠.
멈춰 있죠. 우주의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우주가 우주는 아무 관심 없어요. 우주의 시간은 사실 관심 없어요. 그 변화를 글쎄 저런 확하게 그러니까 시간 인간은 그런지. 역사라는 걸 만들어서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는 네. 어땠고 뭐 지연전은 어떻고 미래는 어떨 거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거 개념을 만들었을 뿐이지 우주는 아무 관심 없어. 예, 하기요. 그냥 136억 년 우연과 중에 그 우연의 그냥 연속일 뿐이지 그 우주에서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렇죠. 6억 년 중에 우린 정말 티끌 같은 그 타이밍이 있는 거지. 그건 뭐라고 하죠? 그냥 0이죠, 0. 130억 분의 뭐 시계로 하면은 24시간 중에 마지막 23시 59분 한 10초 정도 남았대. 10초 정도 지나간 거래. 잠깐 띠깍하고 이렇게 바늘 하나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에 우리 인간이 2500년이라는 문명 사회를 이뤘다고 하니까 우주의 나이로 본다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주가 보면은 시간 갖고 따지는 거 보면은 우스운 거지. 아니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사업을 하시면은 더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더 민감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항상 예. 마감 일자에 쫓기는 게 많죠. 예. 예. 근데 진행을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요.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어떤 창의력을 위한 시간, 몽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 뭐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남겨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6장인데요. 이제 6장은 뭐 위태로운 순간에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의학적 결정하고 이제 의학적인 얘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신경과학자, 이제 의학자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제 쓴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 우선 진행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의학적 결정의 문제는 확률의 문제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얘기를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렵고요. 인간의 우리의 어떤 본능과 뇌는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도록 이제 확률적 사고를 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동감합니다. 아주. 제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확률적 사고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정리된 마음과 정리된 삶을 위해서는 어떤 가능한 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확률이란 용어를 여기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 중 특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는 수학적 계산, 뭐 객관적인 계산을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이는 이제 의견에 해당되는 것. 이는 계산도 셈도 불가능한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는 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전에 이제 파티에 참가할 확률, 뭐 이렇게 누가 어디에 이제 뭐 우리 대표님이 박주환 대표님이 뭐 어디에 이제 참가할 확률, 뭐 이런 거를 이제 누가 올까, 얼마큼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도박사의 오류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기저율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저율 오류는 사람들이 개별 정보,
개별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개별 정보를 선호해서 이제 기저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오류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전에 이제 파티에서 이제 참가해 갖고서 그곳에서 이제 뭐 의사 또는 강요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확률을 얼마나 될까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성조기 배지를 달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박식하고 주위에 이제 비밀 이제 경호 요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정보죠. 이거를 갖고 그 사람을 이제 강요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저라고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강요는 15명밖에 없고 이제 의사는 85만 명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111기의 미의회 의원들 중에는 의사들이 16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러한 이제 뭐 우리가 오류 중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뭐 너찌나 이런 데서 기존에 이제 책에서 읽어봤듯이 뭐 대표성 휴리스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셨을 테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도구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사분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눈 침침병, 가상의 눈 침침병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미국의 인구의 이제 이거에 걸릴 확률은 뭐 기저율이 이제 만 명 중에 한 병이라는 거죠. 뭐 3억 8천 명 중에 걸릴 확률이 3만 8천에서 기저율이라는 것이 1만 명당 한 명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치료약이 이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치료약이 부작용이 뭐 5% 정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해갖고서 사분표를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보다는 이제 표시를 하면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은요, 검사가 잘못 나올 확률에 대해서도 오류율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정이지만은 검사가 이제 잘못 나올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밑에 이제 표도 제가 미리 이제 한번 보시면요, A는 이제 당신에게 없는데 병이 있다고 이제 거짓 양성이 나오는 경우, 또는 B는 당신에게 병이 있는데 없다고 이제 말하는 거짓 음성인 경우, 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 양쪽이 A, B가 나올 확률을 2%로 이제 가정하고 이제 가정을 계속하는 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사분표를 보면은요, 이제 검사 결과에 왼쪽 편 양성이 나올 것이 이제 양성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음성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제 질병 여부 해갖고서 이제 윗행은 그렇다 이제 이제 질병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저기 걸리는 거고요. 아래 행은 아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와도 질병이 질병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분표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질병일 것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정을 이제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 10,000명 중에 2%, 그러니까는 양성이 나왔지만은 질병이 이제 아닐 확률 2%이기 때문에 200명. 그래서 보면은 1만 명 중에서 이제 200명, 이제 201명이 되죠. 한 명은 이제 질병이 걸린 거고 양성이 나와서 아닐 확률이 200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확률로 따져보면은 20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0.49%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확률이 엄청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제 조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사분표를 보면은 사분표에서 나왔던 이제 보시다시피 이 검사 결과가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이제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기저율도 알아야 되고 오류율에 대한 정보도 이제 필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눈침침병 사례에서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은 200명 중에 1명이지 않습니까? 양성 중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 이제 실제 의학적 상황에서도 한 명만 이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201명 모두에게 약을 투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것도, 이러한 사례, 이제 이러한 개념을 치료 효과 발현의 필요 증례수 NNT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 이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물 투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진짜 질병이 안 걸렸는데도 이제 약물 투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 의료계에서는 이런 201명에 대해서 다 약물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술에서도 이 NNT가 4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48명에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테이즈를 따지면은. 그런데 약물은 보시면은 300일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을 확률,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한 0.3%, 이 정도의 이제 한 명 걸릴까 말까 한데 약물 투여는 300명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하게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 있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사분표를 보고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까지 이제 볼 여력이 있는가? 이제 제 사례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암에 걸렸을 때 그 이제 과정을 한번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게 따져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예, 여하튼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어느 쪽이든 위험이 따를 때. 그래서 한 의사의 말은, 의사는 치료의 위험에 대한 것보다는, 지식보다는 치료의 효능에 이제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죠. 의사에게 어떤 치료에 이제 물어볼 때 치료의 효능, 사망률 이런 거에 대해서만 묻지 말고 삶의 가치에 대해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그 치료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 병명을 이제 의사가 해주는 거 말에 대해서만 그냥 수긍하고 그냥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자신이 선택하는 이제 성향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수명보다는 삶의 질에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하나를 이제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때 이제 의사를 이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들이 제공하는 것 해갖고서 뭐 일부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베이지식 추론을 이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신 의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내용을 관찰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환자를 이제 많이 관찰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찾고요. 또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위험 요소에 맞춰서 이제 패턴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진단과 예후에 이 정보를 자기가 이제 패턴을 찾은 거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콥 클리프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과 암묵적 지식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카너만이나 드버스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었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경력이 이제 풍부한 사람은 어떤 극단적으로 강화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수년, 어떤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베이지식 확률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이제 자기 몸에 어떤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믿음이 이제 미리 이제 보면 환자를 보면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들은 병력과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패턴을 찾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이제 의사가 아까 이제 가상의 눈친찜병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의사가 신체 검사를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병력을 조회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만약에 당신이 이제 실제 그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뭐 들지 않는다 의사가 하면은 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뭐 의사도 이제 아까 그 이제 우리가 사분표에 있지만은 꼭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뒤에 이제 베이지식이 어떤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뭐 기저율이 10,000명당 1명 이제 38,000명당 1명 이제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개선되고 이제 하면은 기저율이 뭐 9,500명당 1명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확률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좁히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베이지식 갱신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통계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뭐 해당 차원에서 뭐 당신과 좀 더 이제 밀접하게 닮은 사람들의 집합으로 이제 문제를 국한시킴으로써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추정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체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의 위반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당신이 이제 어떤 따르기보다는 이제 모든 치료에 대해서 그 장점과 그 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고지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되고 환자는 모두 이제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의학은 효과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가 없는 의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치료가 돼갖고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면은 이건 대체의학이 아니라 의학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대체의학에서는 이러한 이제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다른 유사과학의 차이점, 이거는 대조 실험과 반증 가능한 가설이라는 어떤 엄격함이 이 유사과학은 따르지 않는 거죠. 엄격함을 이라는 것은 과학과 다른 것이고요. 그 한 예로 이제 동종요법 의학이 이제 어떤 유사과학 대체의학이죠. 뭐 이 과학자 뭐 에드자르트 에른스트는 어떤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동종요법의 치료의 어떤 95%가 아예 치료하지 않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뇌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사분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그리고 치료 여부에 이제 치료에 그렇다 이제 병에 걸렸다 하는 그 부분 왼쪽 윗칸에만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러니까 확률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기억하지 않도록 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폴 슬로빅은 분모 무시라고 이제 명명했고, 우리가 이제 분자에만 떠올리고 이러한 분모에서 어떤 기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 이제 이 어떤 주장 중에 상당수가 분모를 이제 무시하는 것에 이제 바탕을 두고 어떤 착각 상관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이들은 이제 서양 의학에 대한 의심, 또는 일부 의사의 어떤 가부장적이나 오만한 태도, 또는 의사들이 판단이 예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예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후를 맞추는 경우가 20%, 조금 더 정밀하게 해도 30%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또는 의료권,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조금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자신에게 이제 어떤 최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와 관련된 편향은 4가지 종류의 환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주의자, 하나는 최대주의자, 하나는 자연주의자, 하나는 이제 기술주의자. 최소주의자는 의사와 이제 의료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화하는 거고요. 최대주의자는 모든 아픈 거에 대해서는 의학적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연주의자는 우리 몸은 이제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식물이나 식물 추출물이나 영적 치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술주의자는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약이나 치료법, 언제나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라고.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지 생각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의사 말에 그냥 100% 거의 99% 신뢰를 하고, 좀 이렇게 아픈 것이 이제 정도가 심해서 그런가 몰라도 거의 90% 이제 의사에 신뢰를 하고 이제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생각났던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어떤 비타민이 몸에 좋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이트도 무슨 카페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 제 병명에 대해서도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그냥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환자야, 그게. 의사 입장에서는. 예, 그냥 의사 선생님 말을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음. 그치. 그러니까 그 증세가 심하고 급박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때 혼란스러운 거는 오히려 그냥 어느 하나에 그냥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지, 괜히 이거저거 하다가 병을 또 악화시키고 수술 시기를 놓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낭패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벼운 증세, 뭔가 이렇게 의심되고 할 때는 이제 뭐랄까 이거저거 알아보게 되지, 사람이.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면,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미 다 예측한 진단이 나오는 거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신체 검사를 하다가 뭘 조사를 했더니 무슨 암이다 막 이러면은, 그거는 100% 믿을 필요는 없지. 그때는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적어도 2-3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을 똑같이 받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지, 무조건 한 사람 의사의 판단에 나를 다 맡긴다는 건 되게 위험하지, 그때는.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이제 대전에서 발견해 갖고서 이제 서울로 가고, 서울에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위에서 그게 발견됐지만은 이제 그거는 잘 되는 것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협진.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음, 사람이 다 갖고서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치. 예.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 예, 그분이 이제 정확한 연도를 얘기 안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위를 절제를 했대요. 근데 음, 지금은 제가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협진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거는 약물로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그 어떤 뭐 방사선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왔지만은 그런 것까지 치료할 때에는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치료를 후에 그러한 삶도 이제 진짜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카나먼과 드버스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통찰력 중 하나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제 책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득과 손실이 모두 비선형적이라는 통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득이 똑같은 양의 행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인 우리는 대부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에서 나왔고요. 저도 이 부분에 더 동감을 하고, 저는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여기 좀 실망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관 시스템은 어떤 통계를 이해하거나 모든 상황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데는 그다지 신통하지 않다. 이게 우리 교수님이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허버트 사이먼 그분이 얘기했던 것과 이제 조금 이제 유사한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의 심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후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이 위험 회피를 이끄는 강력한, 내가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위험 회피를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의학 정보를 정리하는 최고의 전략은 자신의 평양은 어떤지, 그리고 위험이나 후회에 대한 자신의 성향은 어떤지 이제 파악하고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확한 통계로 스스로 모장하는 것이랍니다. 네, 좀 이게 아까 우리가 뭐 기저율, 오류율 하는데, 그런 통계 자료는 참 얻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다 얻고 계속 이제 활용해 봐야겠죠. 그런 걸로 이제 무정하는 것이고요. 이를 모를 때에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온 뭐 가치관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본 다음 그것을 의사와 함께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이 6장의 주제가 이제 의학적 정보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제 쭉 읽어가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